방울소리. 8월 초 진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저희 학교 A 선배가 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단대 회장이었던 A형은 만반의 준비를 했죠. 사전 답사도 가서 2박 3일 동안 뭘 할 건지 뭘 먹을 건지도 다 준비를 했죠. 각 학과의 집행부와 단대 집행부까지 총 3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놀기에는 계곡이 괜찮다 싶었던 거죠. 도착을 했고 물놀이를 미친 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뻗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오후 준비된 시나리오에 맞춰 재미나게 놀고 그날 저녁, 즉 마지막 밤에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마침 캠핑을 하고 있던 곳에서 5분 정도쯤 되는 산속에 폐가가 한 채 있더래요. A형이 사전 답사를 갔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폐가였죠. 허름한 담과 약간의 공간이 있는 마당에 초가집 같은 집이었죠. 딱 보기에 담력 체험하기 좋은 것 같길래 기억해뒀대요. 그리고 결국 실천에 옮겼죠. 진행하는 단대 집행부 6명을 제외한 30명은 5명씩 6조로 나눠서 1조가 올라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2조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A형을 포함한 2명은 진행본부를 맡고 진행 1팀 2명은 폐가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조를 올려보내고 보고하고 진행 2팀 2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서 조가 무사히 올라왔는지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보고는 무전기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미션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도착한 조는 방 2개 중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미션이 적힌 일기 같은 것을 찾아 거기 적힌 미션을 마당에 나와서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줄넘기 20회, 숨겨둔 쪽지 찾기 등등이었죠. 그리고 폐가 담벼락에 몰래카메라도 한 대 설치를 했대요. 방송학과가 있어서 적외선 촬영이 되는 카메라 한 대를 마당과 미션이 적힌 방에 모두 보이는 위치에 설치를 했죠. 그리고 10시가 됐을 때 1조가 올라갔습니다. 과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과로 섞어서 5명을 만들었대요. 라이트 하나를 들고 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1조 올라갑니다. 1조 올라갑니다. 진행 1팀의 무전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10분이 흘렀습니다. 진행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나?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 진행 2팀 1조 아직 도착 안 했냐고. 근데 무전기에서 되게 작은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고 진행 2팀에 있던 2명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목소리는 죽이고 키득키득 웃고 난리더래요. 그리고 20분이 흘렀습니다. A형은 1조가 안 내려오니 약간 불안했습니다. 1팀 1조 아직 안 내려왔냐? 예,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알았다. 2팀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아직 미션 하고 있냐? 역시 대답이 없더랍니다. 야, 2팀 대충 하고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야, 뭐하냐? 애들 빨리 내려보내라고. 2조 올려보내야 할 거 아냐? 몇 초 후 이 팀에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려보낼까? 내려보내? 그럴까? 내려보내자? 또 되게 작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나중에 이 팀 자식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대요. 일단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고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진행 1팀으로부터 1조가 도착했다는 무전을 받고 2조를 올려보내라고 했대요. 그리고 2팀으로부터 무전이 왔죠. 또 왔다. 또 왔어.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서근서근 이야기를 하더래요. A형은 애들이 몰래 숨어서
애들이 쫄아 있는 걸 보니 되게 신나는가 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6조가 전부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던 자신과 진행 1, 2팀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차례였죠. 1팀과 본부팀 4명은 폐가로 올라갔습니다. 야, 어딨어? 얘들아! 고요하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폐가로 다가갈수록 오싹하고 소름이 돋더랍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안 나와?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원래 진행 2팀이 숨어서 진행 과정을 보기로 한 담벼락 뒤로 가보니 2팀 2명은 거기서 앉아서 자고 있더랍니다. A형은 화들짝 놀라서 깨웠습니다. 근데 안 깨더랍니다.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도요. 그래서 짝 하고 따귀를 한 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깨어난 2팀원 중 한 명은 어? 어? 형은 왜 올라오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니 벙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랍니다. 야, 이 미친, 여기서 퍼질러 자고 있냐? 무전기는? 에? 저 제 손에 쥐고 있었는데? 에? 저 자고 있던가요? 제가요? 뭐? 저기 쟤도 네 옆에서 자고 있네, 새끼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전으로 키득키득 웃고 떠들고 난리더만 뭐 하는 거야? 어? 네? 저희가요? 잠깐만요. 저 무전기가 없는데요? 이게 미쳤나? 그럼 쟤한테 있겠지. 아니에요. 쟤는 오는 거 확인하면 저한테 사인 보낸 다음에 놀래켜 주는 거고, 전 무전만 해주는 거였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자식 왜 제 옆에 있죠? 반대편 담벼락에 있어야 되는데? A형은 다른 애도 깨웠습니다. 역시 안 일어나더랍니다. 쫙 하고 따귀를 한 대 때렸더니 그제서야 일어나더랍니다. 형 어쩐 일이세요? 아직 1조 안 왔는데? 방금 깬 이 팀원 애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뭐? 1조가 안 와? 뭐라는 거야 이 자식들이. 야, 6조까지 전부 다 하고 내려갔는데 너희 진짜 나 놀리냐? 어? 에? 형이야말로 저희 놀리지 마세요. 일부러 겁주려고 그러시죠? 에이, 그런 걸로 안 놀라거든요. 미치겠네 진짜. 야, 무전기는? 무전기요? 제가 들고 있었는데? 너 왜 내 옆에 있냐? 야, 내가 묻고 싶다. 넌 왜 내 옆에서 자고 있었냐? 뭐? 자고 있었다고? 내가? 언제? 진짜 뭐야. 야, 일단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 예? 예. 형은요? 안 내려가요? 난 카메라랑 무전기 찾아서 내려갈게. A형은 카메라를 둔 곳으로 가는 길에 폐가 입구를 지나쳐 오는데 담이 성인 가슴 높이밖에 안 와서 안이 보이더래요. 근데 무전기가 마당 가운데 떡하니 떠져 있더랍니다. A형은 순간 소름이 쫙 돋더래요. 형은 카메라 두고 그냥 내려가던 일행과 합류해 내려왔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찾아와서 봤죠. 그런데 희한한 게 올라간 6조 모두 미션을 뭘 수행했는지 기억이 없더래요. 그냥 올라갔다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내려온 것만 기억이 난대요. 형은 많이 꺼림칙하더래요. 그래도 그냥 무시를 하고 왔죠. 그리고 다음날 같이 갔던 방송국 동갑내기 형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왔더래요. 자기랑 뭐 좀 보자는 거였죠. A형은 뭔데 일어나 싶어서 순순히 따라갔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형은 그걸 다 보고 나서 선체로 10분간을 있었던 것 같더래요. 그 영상은 폐가 체험을 할 때 찍은 테이프였는데 그 영상이 엄청 충격적이었더랍니다. 올라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 앞을 기웃기웃 하던 것이 시작으로 10여 분을 아무도 없는 폐가만 찍고 있더래요. 그리고 1조가 마당에 진입을 하더랍니다. 마당 초입 부분까지
막 두리번 거리면서 잔뜩 움츠린 자세로 5명이 진입을 하더니 마당 중간을 지난 무렵에 불현듯 5명이 똑바로 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5명 모두 일제히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더래요. 되게 빨리 흔들더니 양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미친 듯이 양옆으로 돌리면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더래요. 흡사 무당이 신내림을 받을 때처럼요. 그러고 한 5분 동안을 그러더니 마치 짠 듯이 제자리에 멈춰 서더랍니다. 5명 모두요. 그리고 쓱 돌아서 나가더랍니다. 그렇게 똑같은 장면이 6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형과 친구는 그 장면을 꼼짝도 못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만 부릅뜨고 보고 있었죠. 시간상 자고 있던 이 팀을 깨우고 내려보낸 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마이크가 없는 거라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잡음이 들어가더랍니다. 완전 집중해야 들릴 정도로 작은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그러다가 방울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만 화면이 까맣게 되면서 꺼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A형과 친구형은 말없이 꺼진 화면을 10여 분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그 즉시 소각하고 그리고 이건 그 후 일입니다. 애들이 전화가 오더래요. 자꾸 꿈에 이상한 게 나온다고. 폐가에 어떤 사람이 한복 같은 걸 입고 굿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를 딱 쳐다보는 게 얼굴이 까맣게 탄 사람이더랍니다. 계속 그런 꿈을 꾼다는 겁니다. 형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캠핑을 했던 마을로 가서 폐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직 국민학교에 가기도 전에 엄청 옛날이었죠. 그 집에 무당 한 분이 집을 짓고 기거를 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아마 신을 받고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던 거였겠죠. 가끔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 굿을 해주시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얻어가셨대요. 소소의 작은 것들을 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던 비가 되게 많이 오던 날 그 무당이 직접 마을까지 내려와서 당시 이장에게 마을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계곡물이 많이 불었으니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난 듯이 비가 오던 날 그 마을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물가를 지나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그대로 익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 부모는 너무 슬픈 것과 동시에 그 무당이 원망스럽더랍니다. 그 애가 누구 집 아이인지 말해줬으면 그 아이가 죽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는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했더랍니다. 밤 늦은 시간에 무당이 자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거죠. 안에서 그 무당은 자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그 어르신께서 정말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 불이 활발 붙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허겁지겁 그 집에 도착을 하니 이미 집은 화염이 완전히 집어삼킨 상태였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불 속에서 그 무당은 굿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신의 몸은 타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보며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어른들은 얼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은 아이가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르신은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새빨간 화염 속에서 양팔을 들고 뛰며 구슬하고 있던 그 검은 실루엣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불을 껐지만 무당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 마을에는 매년 불이 난 그날에 그 폐가 앞에 제사상을 놓고 제사를 치룬다고 합니다. A형은 나머지 35명을 다 이끌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왔더랍니다. 그 후론 애들이나 자신이나 별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